공부하는 게 조금 이제는 좀 요령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다.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.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? 잘 해야 되는데 일단 잘하는 거를 조금 점수를 더 좀 올리는 방향으로 하시고 못하는 거는 과락을 피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. 못하는 거를 너무 집중하면 못하는 거는 점수 1점 올리기가 좀 어렵거든요. 근데 잘하는 거는 1점 올리기가 상대적으로 좀 쉬워요. 근데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25개 문제 중에 20개를 맞추는 과목은 아직 없을 거라는 거죠. 잘하고 좋아하는데 25문제 중에 한 15개 정도 맞추면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잘하고 좋아하는 과목일 거예요. 그러면 거기에서 한 5점을 올리는 거는 그나마 쉬운데 못하는 과목도 못한다고 해서 빵점을 맞는 게 아니라 뭐 한 8점에서 10점 정도 맞는 거거든요. 이거를 15점으로 올리는 거는 또 어려워요. 그러니까 잘하는 과목을 조금 더 에너지를 쏟아서 점수를 5점 올리는 방향으로 가고 못하는 거는 과락을 좀 면하는 방법으로 좀 가시면 좋을 것 같다. 우리 시험이 몇 과목이죠? 8과목. 네? 8과목이긴 하지만 과락의 기준은 3과목이에요. 네. 1교시 자체가 한 과목, 2교시 자체가 한 과목, 3교시 자체가 한 과목이에요. 그래서 1교시가 인행사하고 조사론이잖아요. 네. 이 두 개가 한 과목이기 때문에 두 개 25문항, 25문항을 해서 총 50점인데 인행사를 빵점 맞아도 여기에서 20점을 맞으면 평균 얼마가 돼요? 20점이니까 얘의 20이니까 40% 되잖아요. 네, 과락을 면한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인행사에 빵점을 맞아도 조사론에서 20개 이상이면 어쨌든 1교시에서 20문항 이상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. 반대로 조사론을 좀 어려워하시니까 조사론이 5점이라도 인행사에서 15점 이상이면은 1교시의 과락은 면하는 거예요. 네, 그래서 잘하는 과목을 조금 더 집중하는 것도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아셨죠? 그리고 시험에는 우리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기출문제에서 한 70%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. 예를 들어서 작년이 그러니까 올해죠. 올해 22회 시험이 약간 좀 변두리에서 좀 많이 나왔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출문제에서 응용되어지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풀어보셔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특강을 하는 거예요.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여기에 자주 나오는 문제였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파악하면서 공부하면 좋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집체교육을 통해서 자주 나왔던 것들은 아 이런 게 자주 나왔다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똑같은 오늘 8시간 동안 이 책을 그냥 같이 읽을 거예요. 읽는데 이 지문이 자주 나왔다. 이러한 지문이 시험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.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파악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기출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간이 남았을 때 모의고사는 풀지 마세요. 모의고사 풀 거면 기출문제를 더 푸시는 게 나아요. 왜냐하면 모의고사에서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에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굳이 모의고사에 쏟지 마시라는 거예요. 한번 나 실력 테스트 해보고 싶다 뭐 이런 분들도 그냥 기출문제 한 번 더 풀어보시면서 그런데 기출문제를 답을 암기하면서 풀어버리면 또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. 나 기출문제 풀었을 때 70점 맞았는데 실전에 갔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는 기출문제를 풀면서 답을 암기해버리는 거예요. 왜 그게 답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좀 더 풀면 풀수록 늘려나가야 되는데 답을 암기하는 형태로 가버리면 또 위험할 수 있다.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하루에 지역사회복지론을 하는데 사실 지역사회복지론이 사람들이 쉬울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처럼 접수를 제일 안 해요. 네. 그런데 점수가 안 나오는 과목이 지역사회복지론이에요. 은근히. 네. 지역사회복지론은 지금까지 사회복지 현장에서 존중받지 못하던 과목이거든요. 시험 1급 시험에는 나왔으나 지역사회복지론을 가지고 얘기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었어요. 그런데 최근에 특히 뭐 직전에 뭐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지역사회복지가 더 핵심이 됐어요. 이제는 이 지역사회복지론을 여러분들이 별도로라도 공부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
직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시험 보기 위해서 뭔가 공부를 했다 그러면 이제는 이 지역사회복지론을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내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구나. 이러한 현장에서의 접목의 가치가 상당히 높은 과목이 이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상당히 재미없던 과목이 이제 사회복지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상당히 재미있는 과목으로 바뀌고 있고 핵심 과목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점수는 지지리도 생각보다 잘 안 나오는 과목이 지역사회복지론이 의외로. 그래서 혹시 들어가기 전에 전반적으로 혹시 질문하실 거 있을까요? 전체적으로 질문 있으면. 제일 어려운 과목이 뭐예요? 제일 어려운 과목이요. 사람마다 정말 다르더라고요. 예. 평균적으로 좀 평균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인행사, 조사론, 법제론. 요 세 과목 중에서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인행사가 되게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법제론이 정말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사론이 정말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래서 이 세 과목이 나는 재밌다. 그러면 좀 공부하기 편하실 거죠. 왜냐면 나머지 과목은 보편적으로 공부하기가 어렵지 않은 과목이다라는 거죠. 의외로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행정론이나 지역사회복지론 이런 쪽은 조금 더 강할 수가 있어요. 자주 언급되어지고 이러니까